말 한마디가 사람을 만듭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보다 어떤 말을 했는지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말투 하나, 말버릇 하나가 그 사람의 격을 만들고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평범한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말이 부드럽고 말투가 따뜻하고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딱 한마디만 들어도 이 사람 좀 불편하다, 예의가 없네, 여유가 없네 싶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말의 격입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성격, 습관, 인품은 물론이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방식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말 한마디가 내 운을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격 있는 말투에 마음이 열리고 여유 있는 말투에 신뢰를 주며 품위 있는 말에 기회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를 만나든 어느 상황에서든 단 한마디만으로도 품위 있어 보이고 좋은 운까지 끌어당기는 말을 알려드릴게요. 그 말 하나로 당신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인연이 바뀌고 당신의 운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는 놀라운 이야기 함께 시작해볼까요? 일부 말투가 운명을 바꾼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품위 있고 귀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그냥 무례하게 느껴져요. 말투 하나 차이인데 그 말투가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20년째 미용실을 운영 중인 박지숙 원장님 이야기예요. 지숙 원장님은요, 단골이 무려 80%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기술? 제품? 아니요. 말투 하나 때문입니다. 손님이 오면 항상 이렇게 인사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너무 예쁘세요. 머리 자르러 오셨죠? 아니에요. 기분 전환하러 오신 거죠. 그냥 인사인데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머리 자르러 왔다가 마음까지 정리돼서 나간대요. 반대로 같은 동네에 있던 다른 미용실은요. 손님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머, 머리 상태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손님 머리에 집중을 안 하고 다른 손님과 수다만 떨기로 유명합니다. 이거 자르기 전에 매직 먼저 하셔야겠어요. 결과요? 3개월 만에 단골 다 빠졌어요. 말투 하나로 매출도, 인복도, 운도 바뀐 겁니다. 또 있어요. 회사에서 일 잘하던 40대 후반 김소연 과장님 이야기예요. 너무 성과 좋고 성격도 나쁘지 않은데 사람들이 좀 꺼려하더래요. 왜 그럴까 봤더니 말투, 늘 이런 식이래요. 그걸 아직도 모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하자고 했잖아요. 이 말 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팍 상해요. 맞는 말도 말투가 틀리면 틀린 말처럼 들립니다. 결국 소연 과장님은 진짜 실력도 인정받기 힘들어졌고 팀 내 분위기조차 껄끄러워졌어요. 반대로 경기도 광주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시는 정은주 사장님은요. 사람들이 그녀를 책보다 말이 더 따뜻한 사장님이라고 부른대요. 책을 사러 오는 손님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대요. 요즘 마음이 좀 무거우셨던 거죠? 이 책은 위로보다 함께 있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책은 당신의 감정과 닮은 걸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그냥 말 한마디인데 그 안에 상대방을 향한 온기가 느껴져요. 그래서요. 그 말투가 곧 운의 기운을 바꿔주는 겁니다. 말은요.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말에는 기운과 분위기와 사람의 인생 방식이 다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이미지, 인복, 기회, 심지어 내 운까지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이 달라 보이고 기회가 다시 찾아오고 내 인생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의 격을 높이는 건 곧 내 삶의 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부 말투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의 질이 달라진다. 말투는 그냥 말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말투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자석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 맺는 인연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례 1. 항상 말이 까칠한 50대 남성 박재영 씨. 박재영 씨는 평소 말투가 좀 투명스러웠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난 돌려 말 안 해.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리고 난 직설적이야. 요즘 사람들은 유난이야. 예민하긴. 이런 말투를 듣고 사람들이 느끼는 건요. 불편하다. 함부로 말할까봐 조심해야겠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도 줄고 좋은 기회가 생겨도 다 피하고 사람들은 겉으로만 인사하고 진심으론 멀어졌습니다. 결국 박재영 씨는 말합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다 나한테 거리 두지?
진심도 말투를 잘못 입으면 가시나 독처럼 들릴 수 있어요. 사례 2. 말투 하나로 인복 터진 교사 김하늘 씨. 반대로 김하늘 선생님은요, 아이들에게도 학부모에게도 항상 이런 말투를 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아이가 그런 날도 있어요. 저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에요. 이런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말이 참 따뜻하죠. 근데 이 말투는요, 계산된 게 아니라 삶의 태도예요. 하늘 선생님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분이에요.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짜증을 내고 교실 문을 쾅 닫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면 바로 크게 혼냈을 상황이었죠. 근데 하늘 선생님은 조용히 그 아이를 복도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았구나. 근데 너는 어떤 마음으로 그 문을 닫았을까? 선생님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 말에 아이가 울면서 털어놓더래요. 아빠가 또 집에 안 들어왔어요. 엄마랑 싸우고 나갔어요.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매일 선생님에게 먼저 인사하고 수업 시간엔 누구보다 집중하게 되었대요. 학부모들도 상담 오면 불안한 얼굴로 앉았다가 하늘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며 일어선다고 해요. 어머님, 아이는 잘하고 있어요. 아이 마음은 아직 자라나는 중이라 흔들릴 수 있죠. 그런 시기를 잘 지나는 것도 아이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어머님도 참 대단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싶었는데 위로가 됐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남긴다고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다른 선생님들이 먼저 와서 도움을 청하거나 협업을 제안하거나 위논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의 말엔 감정이 아니라 품위와 존중이 담겨 있다. 하늘 선생님의 말투에는요. 내가 옳다는 태도보다 우리가 함께 잘하고 있다는 시선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학부모도, 동료 교사들도 하늘 선생님 곁에 있으면 자기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지고 신뢰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말투가 고우면 사람이 모입니다. 말투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닮아 있으니까요. 사례 3. 직장 내 말투 바꾸고 승진한 대리 이야기. 30대 직장인 이대리. 초반엔 일도 잘하고 성격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인사팀장이 널 추천 안 했을까?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대요.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신의 말투에 문제가 있었어요.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엔 별로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항상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톤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리는 말투를 바꿨어요. 그 의견도 일리 있네요. 저는 이런 방향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보완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놀랍게도 그 말투를 바꾼 뒤 협업 제안, 프로젝트 리더 추천, 심지어 승진까지 따라왔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느낀 거예요. 말투는 말의 포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에너지입니다. 그 말의 분위기에 비슷한 사람들이 끌려오고 그 기운 속에 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말투를 바꾸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3부 그럴 수도 있죠. 인생을 품위 있게 만드는 마법의 말.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품위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수도 있죠. 이 말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말이고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선을 지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여유 있는 사람만이 이 말을 자연스럽게 씁니다. 사례 1. 시어머니 말에 폭발할 뻔한 며느리. 단 한마디로 반전. 경기도 고양에 사는 40대 며느리 정수연 씨. 명절마다 시어머니가 꼭 이런 말씀 하신대요. 어머, 너는 국이 왜 이리 싱겁니? 애는 왜 아직도 말이 늦어? 요즘도 네가 살림하는 거 맞니? 수연 씨는 속이 부글부글했지만 이제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한대요.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 요즘 제 입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애가 말 대신 표정이 풍부해요. 이 말에 시어머니가 더 이상 뭐라 못하시고 슬쩍 웃으며 화제를 돌리셨대요. 말 한마디로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사례 2. 직장회의 중 공격적인 말. 단 한마디로 정리한 팀장님. 회의 중 한 직원이 이건 솔직히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실패했잖아요. 또 시간 낭비 아닌가요? 팀원들은 얼어붙고 팀장님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럴 수도 있죠. 지난해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순간 회의 분위기가 확 가라앉고 모두 다시 집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는 논쟁을 잠재우고 품위 있게 이끌어가는 말의 기술입니다. 사례 3. 친구가 선 넘는 말을 했을 때 품위 있게 넘기는 법. 친구가 말하길, 야, 너는 진짜 남자 보는 눈이 없다. 또 그런 사람 만나냐. 이럴 때 화내면 싸움 되죠. 근데 웃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난 매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혹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엔 느낌이 달라. 이 한마디에 상대는 웃으며 무너지고 나는 중심을 지킨 채 분위기를 유하게 넘깁니다. 이 말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싸우지 않게 해줍니다. 불편한 상황을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내 감정을 통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 말의 품위와 여유를 담아줍니다. 그럴 수도 있죠는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이면서 나 자신을 지키는 말입니다. 화낼 수도 있고 똑같이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한 발 물러서며 품위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를 살리고 운까지 따르게 만드는 힘. 그 시작은 단 한마디. 그럴 수도 있죠. 4부 말의 품격이 운의 레벨을 바꾼다. 말은요, 운을 부릅니다. 그 말이 단정하고 고요하면 그 사람 주변엔 좋은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말의 품격이 곧 운의 레벨을 바꾸는 기준이 됩니다. 달빛 인생 채널 메일로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실제 사연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보내온 50대 여성 이정아님의 이야기. 이정아님은요,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은 3명뿐. 매출도 크진 않지만 단골이 많아서 꾸준히 이어오는 가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옆 사무실 대표가 늘 시비를 걸어온다는 것.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장사해요? 직원이 3명뿐이면 폐업 직전 아닌가요? 요즘 사람들 그 상품 안 사요. 시대에 뒤처졌네. 이런 말 듣는 사람만 아는데 진짜 속이 뒤집힙니다. 그런데 정아님은 단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반말도 막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저 이렇게만 말했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충분히 감사하며 일하고 있어요.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제 사람들과 꾸준히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뭐라고 못하더래요. 대신 옆에서 듣던 또 다른 상가 사장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사장님, 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니. 제가 요즘 납품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사장님 쪽으로 돌려볼게요. 결과요? 말 한마디로 고객이 늘어났고 사람들 입소문으로 거래처까지 연결됐어요. 말의 품격이 운을 바꿨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한 편 더 드릴게요. 정중한 한마디로 스카우트된 남자. 서울 마포에 사는 50대 초반 이창수 씨. 경영기획 부서에서 오래 일해왔지만 늘 승진이 늦어졌대요. 직원들과도 거리감이 있었고 회의 때도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외부 미팅에서 팀장 자리를 제안받았대요. 이유요? 같이 회의하던 다른 팀 이사님이 말했답니다. 그날 회의에서 딱 한마디 듣고 느꼈습니다. 아, 이분은 자기 생각이 강해도 품위를 잃지 않는구나. 그게 인상 깊었어요. 그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그 의견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런 흐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어떻게 남을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사람을 내 인생에 불러올지. 말의 품격이란 단어를 고르고 말투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말투는 기억되고 말의 태도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신이 쓰는 한마디, 그게 내일 당신의 운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5부 이런 말버릇은 당신의 운을 막는다. 사람을 망치는 건 대부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운을 부를 수도 있지만 말버릇 하나로 운이 도망가기도 해요. 첫째, 내가 뭘 해도 안 돼요. 이 말은요, 듣는 사람은 위로해줘야 할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운에 스스로 포기 선언을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시청자 메일. 충남 당진에 사시는 40대 여성 최은영님. 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뭘 해도 안 되지 뭐. 나는 원래 운도 없고 팔자도 그래. 그 말을 하면서 진짜로 계획도 안 세우고 도전도 안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제 머리를 때렸어요. 사람은 자기가 자주 하는 말대로 살게 된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언젠간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바뀌자 정말로 상황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먼저,
현실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둘째, 다 내 탓이야. 이 말은 착한 사람의 말 같지만 실은 자신을 갉아먹는 말버릇이에요. 남이 잘못했는데 내가 사과, 누가 무례해도 내가 먼저 죄송, 무조건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반복. 계속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대는 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자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왜 나만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은 현실이 펼쳐져요. 책임감과 자기 깎기는 다릅니다. 내 잘못이 아닐 땐 그냥 조용히 품위 있게 선을 그으세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제 몫은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셋째,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 말 무심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상황을 그대로 두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무례해. 우리 남편은 원래 말 안 통해. 사장님은 원래 성격이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상처받고 계속 참기만 하게 됩니다.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삶을 만들고 그 말 하나가 인생 방치가 되기도 해요. 이럴 땐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사람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나를 지켜야죠. 이건 회피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존중하는 말의 자세입니다. 운을 막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그냥 원래 그래. 내 탓이야. 이 세 가지는 자기 에너지, 자기 존중, 자기 운까지 모두 뻗들이는 말버릇입니다. 말을 바꾸는 건 사소해 보여도 그 말이 당신의 표정, 관계, 선택, 그리고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신 안에서 당신의 운을 막고 있는 말부터 바꿔보세요. 6부 매일 입에 달고 살아야 할 세 가지 품위 있는 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을 하고 대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자주 떠올리시나요?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말은요, 그저 예의 바른 말이 아닙니다. 운을 부르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나를 지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말, 그럴 수도 있죠. 말의 격을 높이는 마법의 문장, 앞에서도 배웠죠? 갈등을 막아주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상황을 품위 있게 정리해줍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신호이자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는 내적 여유의 표현이에요. 두 번째 말, 제가 좀 더 배워야겠네요. 이 말은 절대 비굴하거나 부족해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껴요. 우와, 겸손하면서도 깊이가 있네. 자존감이 높으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거구나.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작은 실수에 불만을 제기했을 때 그냥 죄송합니다라고만 하는 것보다 제가 좀 더 배워야겠네요. 이 피드백 덕분에 고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한 매니저는 오히려 칭찬 리뷰를 받고 단골 고객까지 생겼어요. 말투 하나가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문이 된 거죠. 세 번째 말,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말은요, 운을 부르고 좋은 사람을 오래 곁에 두게 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보다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덕분에 잘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선한 순환이 돼요. 사람은요, 말대로 살게 됩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꾸며낸 말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자주 꺼내는 말이 내 감정이 되고 내 태도가 되고 결국 내 운명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을 마음에 품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꺼내보세요.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말에 품위가 깃들 때 당신의 인생에도 빛이 들어옵니다.